강의 첫 번째 시간, 주식 공부 절대로 하라. 자, 돈은 이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90년대 시작된 재테크 열풍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 돈의 성격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건가? 자,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자, 돈이란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옥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자,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이것은 이 종교가 돈을 죄악의 근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돈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이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가게 되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귀중한 물질이 됩니다. 자, 종교에서는 죄악의 근본이었던 돈이 아프리카로 가면 귀중한 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커플들에게는 이 돈이 왼수가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이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돈이 왼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이 페리스 힐튼에게는 돈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맞바꿀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이 돈이 종이와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뭐가 있는 한? 이 돈이 있는 한. 그래서 이 돈이 종이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돈이 투자자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다름 아닌 이 돈입니다. 이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돈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자석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은행의 장난이다. 은행은 대출을 함으로써 없는 돈을 새로이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은행의 장난일 수 있다. 또 이 책 이름을 아예 돈이라고 써붙인 작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산관리자이자 머니코치 보도 쉐퍼죠. 이 보도 쉐퍼에 따르면 이 돈이란 자신의 재능을 최고로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의미를 가진 이 돈. 자, 이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넘치면 넘칠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물질이죠. 자, 물론 한간에서는 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불행하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다는 그 만수르 씨, 이 사람이 특별히 불행해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다익선한 돈을 어떻게 불릴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을 불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도 아니고 무려 3가지 방법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을 번다. 내가 내 시간을 팔아서 근로수당을 챙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돈을 모은다,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돈을 투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만 생각해봐도 돈을 불리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힘들다고 돈을 물에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돈을 불리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방법을 계속했을 경우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을 번다. 돈을 계속해서 법니다. 자, 내가 절약이나 저축을 하지 않고 돈만 계속해서 버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돈이 불어날까요? 돈이 불어납니다. 돈은 불어나는데 느리게 불어나죠. 느린 속도로 돈이 불어나요. 자, 음악 전문 용어로 라르보라고 하죠. 느리게 라르보 속도로 돈이 불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요.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절약을 하고 해서 내가 버는 돈을 모읍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돈이 불려질까요? 불려집니다. 역시 불려지는데 역시 이 속도도 결코 빠르지 않게 느리게 불려지는 거죠. 자, 그러나 1번의 속도보다는 빠르게 돈이 불어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전략과 저축을 강조하죠. 자, 1번보다는 빠르게 돈이 불어나니까요. 자, 이를 이 음악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다지오 속도로 돈이 불어난다. 자, 3번 돈을 투자한다. 이번에는 돈을 계속 투자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돈은 빠르게 불어날까요? 빠르게 불어나겠죠. 1번과 2번 속도에 비해서 돈을 투자한다. 여기에서는 돈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를 안단테 속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 혹은 돈을 모은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돈을 느리게 불릴 수 있지만 이 돈을 투자한다. 이 단계에서는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단테 속도로 돈을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을 만수르 아빠라고 하는 거죠. 만수르는 돈을 쓰는 사람이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수르 아빠가 되는 거죠. 이 만수르 아빠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는 이 부자들은 바로 이 돈을 투자해서 빠르게 이 안단테 속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이 돈을 불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을 법니다. 자, 돈을 벌었는데 돈을 써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어디로 갔나 내 돈, 그죠? 어디로 갔나 내 돈. 돈을 벌었는데 돈을 쓰면 돈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자, 똑같이 돈을 법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자, 돈을 벌고 돈을 모은다. 그 다음에
붙이면 돈은 아다지오 속도 매우 느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 했죠? 돈을 투자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투자를 잘못했어요. 투자를 잘 못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어디로 갔나 내 돈. 그죠? 자, 첫 번째 돈을 벌고 돈을 쓴다. 자, 여기서는 돈을 쓰기라도 했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돈을 모았는데 그리고 투자까지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로 갔나 내 돈.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돈을 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돈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못하지 않고 잘합니다. 투자를 잘해요. 자, 이럴 경우에 돈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갔나 내 돈이 아니라 대박났네, 자, 불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돈을 번다, 이 돈을 모은다, 이 두 단계에서는 내가 흥하고 망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돈을 번다, 돈을 모은다는 모두 안전한 단계예요. 바로 어디서 흥하고 망하고의 갈림길이 생기냐? 바로 이 투자 단계.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내 돈이 되나? 아니면 불어났네 내 돈이 되나?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 투자의 단계가 무서워서 이 단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벌고요. 이 돈을 모읍니다. 요 단계까지만 해요.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은 어때요? 이 펀드가 반토막 나는 뉴스. 어떤 사람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서 아주 큰 손실을 봤다는 그런 뉴스. 혹은 땅 투기를 잘못했다가 이 전 재산을 다 날렸다는 뉴스. 이런 뉴스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주식 투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 투자 단계가 너무 무서워서 돈을 모은다. 돈을 벌고 돈을 모은다. 이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단계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나 했더니 어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50년만 계속 돈을 번다, 돈을 모은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죠?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억을 모았어도 그 1억의 돈이 그 과거 7, 80년대의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망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번다, 돈을 모은다. 여기에 뛰어넘어 이 투자의 단계, 이 투자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자의 갈림길을 정하는 것은 이 돈을 번다의 단계도 아니고 돈을 모은다의 단계도 아닙니다. 바로 이 돈을 투자한다. 이 단계에서 가난과 부자의 갈림길이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재테크 상식과 금융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은 내가 금융 지식이 없다면 이 돈을 번다와 돈을 모은다의 단계를 암만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나는 여든이 돼서야 부자가 돼도 좋다. 혹은 내가 아니라 내 후세대가 잘 사는 것에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을 번다와 돈을 모은다의 단계만 잘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삽니다. 언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나이에 다 늙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치 다람쥐가 여름 동안 열심히 도토리를 모읍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서 나무 통 속에 넣어두면 일부는 썩겠죠. 썩을 망정 도토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도토리로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돈을 번다와 돈을 모은다를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나 이 젊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돈을 투자한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돈을 빠르게 불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금융 지식을 높이는 것이 있겠죠.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도, 대학만 잘 들어가도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이 재테크 상식이 뛰어난 사람, 또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 또 이 재테크 상식에 포함되는 이 사회, 경제, 경영, 그리고 이 비즈니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등등 이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부자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재테크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 상식 뭐가 있죠? 주식 투자. 그렇죠? 자, 주식 투자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단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불릴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을 안단테 속도가 아니라 프레스토의 속도로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이 주식 투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테크 공부를 할 때 주식 투자를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식 공부 절대로 하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